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이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는 24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100%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나는 잘 지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는 계속해서 김정은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클리어 파워라고 북한을 불렀습니다. 핵무기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발언이죠. 그럼 트럼프는 왜 이와 같이 김정은을 띄우고 김정은에 대해서 우호적일까요? 그것은 트럼프가 매우 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말이죠. 어떤 추상적인 사람, 그리고 근거 없는 희망을 갖는 사람,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는 아주 현실적이며 그리고 아주 차가운 이성의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 용기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차가운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뺏겼다가 다시 권좌를 찾을 만큼 냉정하고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얼핏 보면 거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침 속에 냉정한 계산이 있고 그리고 미리 준비된 언행을 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린애입니다. 그리고 겁먹은 어린애에 칠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달래고 있습니다.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 이런 말로 트럼프는 원래가 김정은과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김정은 역시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과 안 친하다. 뭘 언제 너하고 원래 잘 지내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김정은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은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왜 김정은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을까요? 그거는 나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거기에 화답했습니다. 그래, 너 뉴클리어 파워야. 이게 바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주고받는 언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처럼 고수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까 트럼프가 말했듯이 김정은한테 만나자는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옛날에 문재인 때 만날 때도 그때도 갑자기 만난 겁니다. 트럼프가 만나자고 갑자기 번개 미팅을 제안했고 김정은이 그걸 받으면서 번개처럼 만났던 겁니다. 이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번개처럼 만날까요? 그거는 김정은이 자신의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비밀에 붙인다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벌써 만나기로 한 약속이 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 사이의 그 비밀성 때문에 북한은 미리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비밀리에 그러니까 주세도 모르게 그렇게 트럼프를 만나고자 미리 김정은은 사실은 트럼프를 만나기로 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빅터 차 CSIS 전략문제연구소 여기에 한국 석자인 빅터 차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일정이 빡빡해 보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것이 즉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빅터 차는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재명 거기 함께 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아니 불투명하다는 말은 함께 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외교 언어상 불가능하다. 함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다는 말을 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이 이재명이 함께 끼는 걸 원치 않을 것이고 트럼프 역시 이재명을 쳐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이재명을 끼워주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 저번에 트럼프한테 아합을 떨면서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자기는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거기에
하나의 조력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력자로도 끼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관세 협상이 물 건너가면서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어쩌면 이재명과 트럼프의 만남 자체가 불발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과 29일 아침에 지금 트럼프가 만나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캔슬하고 바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러 판문점으로 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때 과연 이재명을 동행시킬까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김정은도 그걸 원치 않을 것이고 트럼프 또한 그걸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빅터차는 말이죠. 이재명이 함께 할 수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든지 말이죠. 적어도 김정은을 잘 달래서 핵을 동결시키고 그리고 이 핵무기를 갖다가 장기적으로는 비핵화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초를 놓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놀라운 점입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비핵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비핵화하라 그러면 바로 김정은이가 예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 핵 있는 거 인정해 줄게. 그것만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말이야 핵무기에 대해서 실험하지 말고 핵실험하지 말고 그리고 미사일 쏘지 말고 그런 조건만 네가 지켜준다면 지금 있는 핵은 그대로 인정해 주마. 하지만 네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핵사찰은 하자. 그렇게 하면서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말이죠. 더는 핵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또 미사일 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경제 지원이라든지 체제 그 안정에 대한 일종의 내가 약속을 해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말이죠. 이재명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있으면 방해가 될 뿐이죠. 따라서 트럼프와 이거는 김정은 간의 1대1 그야말로 완전히 탑다운 방식의 그야말로 대결단입니다. 이건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트럼프와 김정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화답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을 더 두려워합니다. 저 시진핑 체제를 더 두려워하고 시진핑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놈이 중국에 미친놈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북한을 접수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동북공정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원래가 중국을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원래 옆에 있는 놈이 더 무서운 겁니다. 미국이 그 멀리에 와가지고서 북한을 점령하겠습니까? 점령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바로 점령해버리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마치 홍콩을 그리고 신장과 우이그르를 티벳을 자기 땅으로 완전히 그렇게 복식시켰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에게 오히려 북한의 미래를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미래를 맡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결단상 둘이 만나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성과는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남 자체로 말이죠.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하나의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일단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는 얘기는 트럼프는 그 누구든 원하면 만날 수 있고 그 어느 나라든 트럼프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나 중국 따위와는 다르다. 트럼프가 원한다면 그 누구도 만날 수 있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빅터차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이재명이 왕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이재명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관세 협상만 도장 찍게 갖고 오라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